탄소 중립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네. 제가 그 대통령 당선되시고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 대통령 특사로 다녀왔습니다. 5월 말에 다녀왔는데요. 다보스 포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한 번에 모이는 곳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 특사로 이 3박 3일에 거의 3박 3일의 일정을 빠르게 다녀왔었는데요. 다보스 포럼의 올해의 주제는 History at the Turning Point, 그래서 이 전환기 뭐 역사의 대전환 뭐 이런 주제로 열리면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첫 번째가 경제 안보고요. 두 번째가 팬데믹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가 기후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이요. 자, 여러분들 이 여자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분홍 옷을 입은 분이 EU 집행위원장입니다. 유럽 EU의 집행위원장인 폰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부 장관 출신입니다. 경제안보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전에는 안보 그러면 군사안보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경제안보, 식량안보 모든 것이 안보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 전에 중국이 요소수를 공급하지 못하면서 요소수 대란 난 거 아시죠? 결국 지금 세계는 이제 경제도 안보의 시대다. 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공급을 해야지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이 또 다시 다른 상품의 부품이 되는 것인데, 이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팬데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팬데믹은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런 바이오, 백신 분야의 산업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또 그러한 산업을 키우고 그것을 결국은 더 어려운 나라들, 저개발 국가들에게 어떻게 형평성 있게 공급하냐. 이거 다 그냥 공짜로 나눠준다면 개발을 안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그러면 백신을 맞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권의 가치 측면에서 어려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팬데믹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이 중요한 또 이슈였습니다. 기후변화 탄소 중립하면 야, 이거 미래의 지구를 지켜야 되는 일이야 하고 보통 착한 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착한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산업입니다. 이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1994년에 최초의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그냥 선언적인 것이죠.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 교토 의정서와 도하 의정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무엇을 논의하냐면 각국이 얼마만큼 탄소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에 보면 205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습니다.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그 각국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그리고 작년 당사국 총회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 것이 FMC라는 겁니다. First Movers Coalition. 그래서 선도 국가 연합이라는 그러한 연합이 시작이 됐는데요.
FMC는 무엇이냐면 탄소 배출이 많은 8대 산업이 있습니다. 뭐냐? 철도, 항공, 그리고 해운, 그거에다 뭐 알루미늄, 철강 뭐 이런 이 8대 산업에 대해서는 그 8대 산업에서 나오는 탄소량이 전체 배출 탄소량의 30%를 차지하는데요. 이 8대 산업에 있어서의 저탄소 기술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끔 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커밋먼트를 하는 건데, 예컨대 항공도 이제는 항공유를 기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폐식용유를 항공유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것을 그 항공유로 띄우는 비행기가 생깁니다. 이미 이제 그런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더 비싸죠, 아직은. 근데 더 비싸지만 이걸 자꾸 구입하겠다고 약속을 해야지만 그 산업이 키워진다 해서 이미 글로벌 50대 기업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뭐 애플, 보잉 뭐 이렇게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도 그런 산업을 더 키우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커밋먼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탄소 제품 구매 확산을 통해서 그러한 기술, 그러니까 시장의 파이를 키워서 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 이런 것이 FMC 운동입니다. 다음.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축이 있다면,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ESG 많이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죠, ESG? 이 ESG는요, 국제사회의 어떤 무슨 협약에 의해서 나온 개념도 아니고, ESG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든 것은 돈입니다, 돈. 뭐냐? 세계의 최대의 투자 금융회사인 블랙락이라고 있습니다. 블랙스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랙스톤에서 나온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블랙락이 제일 먼저 만든 개념이 ESG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ESG를 준수하는 기업에만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너희가 ESG를 준수하는 기업으로부터만 납품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SG 지수가 중요해졌는데, 이 중에 E가 뭐냐? 바로 기후변화 탄소 중립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애플에다가 삼성에서 반도체를 공급받는데, 삼성 반도체는 반드시 탈탄소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한 그 반도체를 납품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겁니다. ESG를 통해서 그 탄소 중립을 확대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ESG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블랙락 투자연구소의 의장인 토마스 도닐런과도 이제 면담을 해서 제가 3일 동안 28차례의 면담과 이벤트를 가졌는데요. 정말 너무 바쁘게 사람들 만났는데, 토마스 도닐런하고 만나서 앞으로 당신들은 ESG 중에서 무엇을 강조할 거냐 했더니,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에 집중해 왔다. 직접 배출이라는 것은 탄소를 뿜어내지 못하게, 예컨대 화력발전소가 운영이 안 되게 하는 데에 투자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배출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도체를 공급받을 때 탈탄소 에너지로 생산된 걸 받아라 해서 간접 배출 규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외의 모든 배출, 생활 배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예컨대 소 한 마리가 내뿜는 탄소가요, 자동차 80대가 내뿜는 탄소하고 같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테이크 한쪽을 먹을 때, 등심 구이 한쪽을 먹을 때도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느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러면 이제 대체육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겠네. 또 비건 음식 같은 거에 투자를 하겠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유를
여행을 가는데 이제는 이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산업하고도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자, 폐식용유를 사용하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 그걸 우리가 걸어 다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거를 탄소 배출의 양을 이제 측정하자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규제를 하면서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빨대만 해도 이제는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종이로 만든 옥수수 모로 만든 그런 빨대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그러면 또 그것이 새로운 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 배출에 대해서 자기들은 규제를 하겠다. 이것이 또 새로운 산업을 또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탈탄소를 이렇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드라이브 거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 우리가 좀 열심히 봐야 될 것은 에너지 트랜지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탈탄소 에너지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탄소 에너지에서 탈탄소 에너지로 바꾸는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수요 관리와 청정 산업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다면, 미국은 공급 산업과 제조업 부활로 가는데요. 하여간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존재하는 데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있다는 부분에도 저희가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한 대강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가시나요? 각계에 계시는데 나는 이런 쪽으로 좀 탄소 중립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다 마음속으로 지금 하셨죠? 네. 그런데요, 앞으로 슬라이드를 좀 넘겨볼까요? 이렇게 제가 가서 그냥 저는 일부러 이렇게 여성들을 꼭 보여드리려고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아까 보면 슬라이드에 보면은 유럽 의회 의장도 폰데르라이엔 앞에 슬라이드를 한번, 그 여성분이고, 유럽 의회 의장도, 또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도 여성분이고, 그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여성분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은 무엇이냐? 이 주한 여성 대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여성 대사들이 한 16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우리 여기 오스트리아 대사 관저인데요. 그날 여성 대사들끼리 오찬을 하면서 제가 다보스 포럼 갔다 온 다음에 다보스 포럼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 가서 이런 주제가 있었고 국제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다가 역시 여성들만 만나니까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결국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아? 여성이 차별받는 거 어떻게 개선해야 돼? 라는 말로 마지막 주제는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뒤쪽에 주황색 자켓을 입으신 분이 EU 대사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스페인 출신이에요. 근데 재미난 게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이가 넷이래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여성 대사직을 하는 게 참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병원 데리고 갔다가 늦게 출근을 하면 본인이 출근하면서 오늘 제가 치통이 있어서 치과 갔다 오느라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예전에 판사했을 때 제가 판사했을 때만 해도요, 제가 5명의 여자 판사들이 동시에 임관이 됐었는데 70명의 판사 중에 5명인데요. 그 면접을 하러 갔더니 면접관으로 계신 분들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여자 판사가 많은 거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제 우리는 막 꿈에 부풀어서 갔는데
그러면서 질문이 주로 이런 거예요. 아, 부장 판사들이 여자 판사 싫어하는 거 알지?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 당시는 출산 휴가가 6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산 휴가를 여자 판사 한 명이 가면 그 당시는 다른 남자 판사, 이렇게 재판을 하러 가면 3명이 합의부를 이루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 출산 휴가를 가면 다른 방에 다른 판사실에 배석 판사가 대신 들어가서 그 재판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휴가를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60일을 다 써서는 안 되는 걸 알지? 이런 게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뭐 저보다 선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마 걸어오신 모든 걸음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문화의 대부분을 남성이 가지고 있으니 여성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도 바꿔야 될 것이 많고, 제가 이제 원내대표 할 때 못한 것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여성 정치인 비율을 지역 공천의 50%를 의무 공천으로 한다는 걸 좀 넣고 싶었는데, 그래서 뭐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뭐 정당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을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끝끝내 못하고 제가 그만두게 된 것이, 조금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못한 것이 아쉬운데요. 어쨌든 수적으로 좀 키워야 됩니다. 수가 문화를 바꿉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결국 우리가 공통되는 그 여성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서로 조금 서로 뭐 이걸 드러내놓고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저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 많은 지도자분들이, 각계의 지도자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유 의식을 좀 가지고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여성 이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아젠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여성들이 늘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 있어서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가게 될지 안 될지, 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든 저는 늘 여성 정치인이고 또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